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목요일과 금요일을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한옥수 소장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수장 이름을 가지고서 한옥수이라는 이름과 그다음 상호를 가지고서 도용해 가지고 사기에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자들이 투자들을 갖다 유혹해 가지고 수신을 요구하거나 또 투자 일임을 갖다가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우리가 보기 전에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고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크게 변화가 있는 것들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월마트, 코스코 이런 건 도소매 업체들이죠. 유통업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다가 일단 반락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비가 위축됐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밑에 여기 빨간 색깔을 이렇게 주로 뭐냐면은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관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일단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들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왜 이렇게 빠졌느냐? 바로 이 지방은행에서 부실 대출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적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기업의 한 은행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들이 거기에 엮여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갖다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AI 뭐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1%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역시 최근에 스타게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일단 AI 오픈 AI와 협조해가지고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이 오라클이 지금 3.09%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또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52%로 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디램 업체고 메모리 업체죠. 이것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TSMC가 실적을 갖다가 발표를 갖다가 좋게 했습니다. 좋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잘 알고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주는 좀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렸는데, 반도체 지수는 좀 올라갔다. 이것은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주가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괜찮은데, 금융주가 좋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유통 관련주가 좀 좋지 않다는 거. 뭐 이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것도 1.47% 이렇게 밀렸는데 올라간 데 대한 또 진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테슬라도 사실 최근에 전기차가 폐점을 탈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앨범알 같은 이런 리튬 회사 같은 것도 최근에 흐름이 양호합니다. 오늘은 물론 약간 조정을 거쳤지만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기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전제하고서 한번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 업종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미 무역 협상이 에이펙 회담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는 한미 이견이 해소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 해소를 갖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다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 보고서 회담 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윤철 부총리는 빠른 속도로 조율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3,500불 선불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는 이걸 갖다가 이견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협상을 갖다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걸림돌도 있고 잘 될지 안 될지 조금 미지수로 일단 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만약 협상이 잘 된다면은 관세율이 25%, 15%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그동안에 피해를 보고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다가 이어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것이 삐걱거린다면은 자동차주가 또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의 3,500불 선불 문제, 이것이 지금 이견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좀 꼬인다면 사실상 자동차주가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동차주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협상에 성공한다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원점으로 되돌아가겠죠. 우리도 15%를 일단 적용받으면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아라든지 현대차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또 부품사들인 SL이라든지 한원 시스템 같은 이런 것도 거기에 편성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APEC 회담 이전까지 뭔가 이견이 조율되면서 잘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자동차를 갖다 사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3,500불 계속해서 트럼프가 주장하고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면은 협상은 계속 결과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동차주도 그만큼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프로젝트 사업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AI 인프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개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AI 인프라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이 상황이 그야말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 좀 이따가 제가 진행 상황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그런 상태에 이거는 본계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련된 그런 산업 분야는 주도주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이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레거시 또 제품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주도주로 부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뭐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 있고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알래스카 개발 이런 것들이 또 구차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번 협상을 갖다가 잘 했을 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지었다면은 그 다음 수수로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나 알래스카 개발 사업도 점차 본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일단 임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갖다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한미 관계가 꼬여 있다면은 이 기술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할 입장이라면은 트럼프도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일단 한미 관계가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중 간에 또 지금 무역 협상도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일단 경제적 그런 어떤 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계열사들을 갖다가 중국이 제재하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어떤 상황이 좀 뭔가 매듭이 좀 풀려야 뭐 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 풀린다면은 한미 관계가 잘 풀린다면은 하나오션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기술은 원전주 중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관련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SMR 관련주죠, 그죠? 그리고 이제 KBI 동양강철, 이건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하나오션은 원전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선별적 관심을 두고 만약에 일단 이 한미 협상이 자꾸 꼬이고 자꾸 안 된다면 이걸 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점 또한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부장 반도체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단 봐야 될 것이냐 중요한데 사실 개인 선호주 반도체 중에서도 메이저가 선호하는 대상이 있고 개인이 선호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메이저가 선호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들의 매매 행태를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걸 선호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할지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반도체를 주로 사는 이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발빠르게 올라가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많지 지루하고 뭐 몇 퍼센트 올라가고 3%, 2, 3% 올라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개인들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을 선호하는 거죠. 그 지수도 보면은 사실 그래요. 그죠? 뭐 외국인들은 코스닥 거래소 상관없이 이제 매수를 하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반도체를 주로 사는데 그 반도체를 사는 대상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개인들이 사면은 거기다 팔아버립니다. 이러니까 지금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소부장은 주로 개인들이 매도하는데 소부장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대상, 매지가 사는 대상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대상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사는 대상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버리는 이런 양상을 띠다 보니까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사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 소부장 반도체도,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다시 또 재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 반도체가 어제 뭐 조정을 받고 주춤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도주는 주도주인 겁니다. 그죠? 그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맞는 거고, 비교적 그래도 내용이 좋으면서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익IPS도 우리가 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HPSB는 매물로 내놨죠. 그죠? 그리고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덩어리 종목들은 대표적인 소부장 반도체주 아닙니까? 그죠?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좀 주춤할 때 매수를 갖다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부장마다 좀 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또 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가 일시 디램 수율을 갖다가 70% 이상으로 일단 지금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일시 디램은 10나노급, 그야말로 최첨단이죠. 첨단 중에서 최첨단입니다. 그죠? 6세대 디램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여러분들, 반도체는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더, 높을수록 그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일시 디램 수율이 70%가, 이상 된다는 것은, 지금 HBM4가 양산재 절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70% 이하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생산을 갖다 한면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70% 이상 80% 90% 이렇게 나간다면은 높은 수율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율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공급을 갖다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HBM4부터는 사실상 수익성이 이제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높은 수율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호재를 만난 셈이다. 이렇게 우리 보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다른 여타 업체들, SK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도 일단 이제 올해 말 내년 이렇게 양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이 HBM4에 대해서 콜 테스트를 갖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70% 이상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고사양은 지금 이제 디램은 지금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12월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첨단 HBM에서 뒤로 밀려났던 이 삼성전자가 선두권에 일단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이 커패시티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많은 것을 갖다가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거기도 그렇지만은 AMD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이제 고사양의 일단 반도체를 통해서 오픈AI도 앞으로 공급할 것이고, 그죠. 이런 상태로 이제 갖춰져 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디램, 낸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 상당히 이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제 AI 순환 투자 구조를 갖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점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오픈AI에다가 지금 1,000억 불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오픈AI는 또 엔비디아의 GPU 수백만 개를 갖다 구매를 합니다. 그 엔비디아 오픈AI는 뭐 예전부터 우리가 반도체 칩을 갖다가 공급하고, 그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AI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에다가 지금 또 GPU 수십억 달러치를 갖다 구매를 하고 지분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AI는 또 오라클에도 지금 3천억 불 투자의 데이터 센터를 갖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또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용 엔비디아 칩 수십억 달러 갖다 구매를 합니다. 얽히고 설키죠, 그죠? 그 엔비디아는 이제 코어위버에다가 지금 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63억 불을 갖다 구매를 합니다, 그죠? 클라우드에 일단 투자를 갖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오픈AI가 엔비디아 라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쟁 관계로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AI는 또 역시 코이버에다가 224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떠냈습니다. 그죠? 코이버가 지금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xAI. xAI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일단 만든 이제, 지금 인터넷 AI 회사죠. 그죠? 여기에서 20억 불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상태인데, 이런 어떤 과정 자체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바로 그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AI 생태계를 갖다가 더욱더 든든히 하고 강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는 바로 투자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AI 인프라에다가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AI 생태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나라도, 중국도 뭐 그렇고, 어떤 나라도 미국을 갖다가 AI 생태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지를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굉장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혹자는 너무 지나치게 과열 분위기가 아니냐. 그 거품이 끼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투자라는 단계는 거품이 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단계가 시장에서 주가의 한계, 상승의 한계를 갖다가 의미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성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각 부분별로 1, 2등, 3등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경쟁을 뒤지는 기업들은 이제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관계를 갖다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HBM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늘어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삼성자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생산업체는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AI가 거대화되다 보니까 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칩에는 HBM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이제 굉장한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삼성전자는 이제 HBM4를 갖다가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온 상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는 과히 반도체가 지금의 주도주라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갖다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우선 요 코덱스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ETF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쫙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일단 이제 8월 달 중반부터 조정을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A파, B파, C파를 또 마무리하고 올라가는데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고점을 갖다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닥을 탈출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이거 2차 전지는 어떠냐? 마찬가지고 타이거 2차 전지는 올해 최고치를 갖다가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소울 2차 전지도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갖다 갈아치웠죠? 소울 2차 전지는 이제 주로 소형사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가. 기초 자산이.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그런 ETF들이 대형이든 소형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연중 최고치를 치거나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갖다가 지금 돌파 직전에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종목별로 보면은 더욱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실적이 3분기에 기대 이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 HM 같은 것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포스코 HM은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천연 음극재를 갖다가 수출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연결성이 강력한 LNF 같은 것도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트럼프가 9월 30일부로 사실 뭘 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죠. IRA 법안을 갖다가 폐지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2차 전지가 이렇게 더 올라갈까? 여태까지 2차 전지의 목을 갖다가 조였던 이러한 어떤 트럼프의 악재가 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라든 전기차 업체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존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격이 1,000만 원대로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술 혁신을 갖다가 잘 해가지고 위기 탈출을 갖다 모색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주목한다면 2차 전지가 올라갈 이유는 당연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캐전 탈출을 갖다가 해당할 것이다. 지금도 캐전 탈출의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전기차가 보급률이 12%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내년에 가면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중국은 이미 뭐 2차 전지가 장악을 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다. 제가 오래전부터 2차 전지 올라갈 시기는 트럼프가 보조금을 더 주지 않기로 한 9월 말을 갖다 고민해서 10월 중순부터 들어가면은 2차 전지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가 해드렸죠. 그죠? 지금 이제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거기에 시점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2차 전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됩니다. 지금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종목별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를 갖다 우리가 관심을 둘 때 뭘 관심을 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 관심을 둘 때는 여러분들 각 분야별 일단 최고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예를 들면은 전기차에 일단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배터리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리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살아야 그죠,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춰라야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일단 전기차 장비도 일단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고 각 부문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고체 관련주에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따라사기는 부담스럽지만은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것이고 내용이 좋은데도 별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3차 상법 개정안,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12월 개정안 통과를 갖다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4분기 배당, 이것이 일단 우리는 시즌에 들어왔고, 그죠? 보통 이제 10월 중반 이후가 이제 그 상태인데,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은행도 조금씩 꿈틀대고 정권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주가 부실 대출 문제로 급락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도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부실 대출 문제가 아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떨어지면은 기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 정권, 보험, 그 다음에 지수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 메리츠금융이라든지 미래셋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두산은 지수사죠. 그죠? 이런 쪽에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물론 또 대신정권도 마찬가지고 배당 성향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중국은 지금 이제 물가도 지금 부진하고 소비도 안 좋고 소비가 없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런 양상이 경제가 안 좋아요. 수출도 미국에 막혀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내수도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니까 위축돼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한국으로 많이 온다고 하지만은 한국산 제품을 갖다가 수요하지 못합니다. 한국산은 좀 비싸고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 방한 한들 한한을 갖다 해제할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재라고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여행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좋은데 화장품 같은 거는 그죠. 근데 지금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나 뭐 경협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 뭐 지금 통일부에서 남북합의안본부를 갖다가 복원시키고 경제협력을 모색한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에게 또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재개 의사를 갖다가 받아내고 그 관계를 갖다 복원시키려고 애절을 쓰지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나무 기업주를 샀다가 과거에 큰 손실을 보고서 막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뭐 경제협력 단계로 가고 북한의 반응이 좋게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지 그 이전에 우리가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아난티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지만은 섣불리 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대응 전략은 그래요. 그죠? 반도체가 지금은 주도주입니다. 그죠? 소부장주가 조정을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핵심주를 갖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금융과 지수사는 지금 딱 시즌이 배당 시즌이고 또 상품 개정도 12월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원전도 SMR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일단 AI 시장이 폭발하고 빅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력에 일단 이제 이 SMR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 2차전도 부문별 해자 기업에 주목하라. 해자 기업. 난공불락의 그런 해자 기업,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 기술 난이도 높은 기업, 2위, 3위가 함부로 거기에 넘볼 수 없는 자리, 이렇게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놔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주라든지 비주도주 같은 거는 팔아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일단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실주들은 주로 유상전자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닌겔을 꽂아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관심을 둘 수는 없죠. 그죠? 오늘 관심의 대상은 엔캠입니다. 엔캠. 엔캠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단 이렇게 조정권에 몰려왔고 지금 엔캠은 전액에서 최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수출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엔캠의 어떤 기술력은 국가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엔캠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고서 좀 멀리 가면 내년에 가면 아마 대박이 나 있을 겁니다. 좀 멀리 두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가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주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일임이라든지 수시를 요구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금은 내가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